네, 오늘 10월 24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보도 2년 되는 날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가짜 뉴스로 규정됐습니다. 이 보도를 낸 강진구 일당과 그의 추종자들 빼놓고는 다 가짜 뉴스로 이미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강진구 일당이 갖고 있다는 스모킹건을 그들이 내놓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은 이미 가짜 뉴스라는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법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명할 수는 없는 법이죠. 부존재를. 자, 그런데 부존재가 증명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강진구 씨가 제보자와 역할을 나눠서 첼리스트를 자기들 원하는 진술을 하게끔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첼리스트가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기를 거부하니까 같이 동거했던 이땡땡 씨, 그 제보자라는 사람이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했고, 강진구는 폭로를 막아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자, 정말 참 청담동 술자리가 진실이고 그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강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증거가 없고 또한 진실도 없어서 첼리스트를 압박하려 한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첼리스트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강진구 일당 때문에 민주진영이 입은 손실이 매우 큽니다. 민주진영이 합리적 근거로 문제제기만 하면은 저쪽 세력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보도를 꺼내들면서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그래서 여권의 일종의 치트키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생산한 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신자들을 규합하는 데 혈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혐의로 최근 유탐사 2명이 또 기소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2시 10분에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선고가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황종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황종호. 네. 자, 명태균이 2021년 4월 7일에 있었던 박영선이 나왔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을 밀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세훈 편에 서서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은 강혜경 씨가 아니라 이준석이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뉴스토마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유선 전화 20% 또 지연 전략, 이로써 오세훈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을 자신이 구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김종인 씨하고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 도움을 받은 바가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하여간 이 명태균 씨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중앙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을 지원했습니다. 이듬해 20대 대선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를 도우면서 여권의 비선 실세로 부상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했습니다. 2022년 말, 그러니까 대선 지방선거 끝나고 2022년 말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하고 관계를 정리하자,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황종호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황종호는 황하영 동부전기산업회장의 아들입니다. 황하영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황종호 행정관은 김대남 전 행정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김대남 씨의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김대남 씨에 따르면은 황종호는
자기보다도 10살이나 어린 나이의 부하 직원이었지만은 그러나 황종호는 제일 확실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대남 씨가. 윤석열과 황종호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황하영과 윤석열이 아주 매우 막역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와 윤석열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다는 거지요. 자,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근데 전화를 건 것은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황종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황종호한테 국민의힘 의원이 삼촌 뭐 하시니?라고 물었고 삼촌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을 말하는 것이죠. 황종호는 윤석열이 당시에 하던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삼촌 지금 뭐 하십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전화를 받게 해줍니다. 윤석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국회의원과 나눴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황종호가 윤석열 부부의 문고리 권력이란 점입니다. 모든 의원들도 윤석열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종호를 거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녹취록이 공개된 김대남도 김건희를 둘러싼 십상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황종호를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황종호였습니다. 황종호가 모는 차를 타고 대통령이 함께 다녔다는 것이죠. 예, 지금이야 뭐 대통령 운전기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후보 시절에 윤석열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황종호라는 것입니다. 캠프에 소속돼 있지도 않았음에도 황종호는 그때 윤석열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황하영과의 그 관계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동해에 황하영 사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동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사이라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황하영이. 자,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오랜 지인으로도 통해 있는 이 황하영. 윤석열과 황하영은 30년 전부터 인연이 이어져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황하영은 동해시 범죄 예방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공적인 인연도 없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 황하영은 동해에서 사업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전기공사 관련해서 동해에서 사업을 벌여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동해시나 뭐 강릉 삼척 쪽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이 황하영 동부 전기 산업은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매출의 80%를 삼부토건을 통해서 창출했다고 합니다. 아, 삼부토건. 예, 조남욱 회장의 삼부토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조남욱 회장. 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저 강릉지청의 검사로서 동해에서 사업하는 황하영 사장과 인연이 닿은 것도 있겠지만 조남욱 회장을 통해서 김건희와 황하영이 또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 황하영 사장 지금 황종호를 대통령실로 보내가지고 대통령 문고리 권력으로 활동하게끔 한 것도 같지만은 이 황하영 이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황하영 부자의 전횡으로 부글부글 끓는 곳은 검찰과 경찰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첫 해인 2022년 연말 치안 정감부터 시작된 경찰 인사는 올해 초 경무관, 총경을 거쳐서 경정, 경감 인사 등을 실시했는데 황하영 사장의 사위 이모 씨는 인사 당시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서 일을 했는데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경감은 총경으로 승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지요. 아주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은 경위부터 간부급으로 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고요. 또 경찰은 어느 일정 기한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라도 승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이게 검찰보다도 더 심각해요. 사실은. 네. 검찰이야 사실 승진 못한다고 자르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전관시장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는데 경찰은 승진 못하면 잘려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황하영의 사위는 고속 승진을 하고 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황종호는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김건희를 작은 엄마로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2021년 6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해서 자연인이었던 윤석열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려고 서울 양재동 윤봉길 기념관을 답사할 때 그때 황종호가 나란히 걸으면서 수행하는 모습이 잡혔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때 말입니다. 대선 때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기자가 뻗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가 모습을 드러내자 황급히 김건희가 몸을 피했죠. 목덜미를 잡으면서 피신시킨 사람 또한 황종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황종호가 말이죠. 과거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대선에 나서면서 윤석열 운전기사로 갈아타요. 그런 양정철은 지난 총선 직후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소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이 나오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쪽에서 나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황종호는 누굽니까? 누구 사람입니까? 김건희예요. 윤석열 머리 위에 있는 김건희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그 이준석 의원 증언에 따르면은 2022년 말쯤에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윤석열이 다시는 아내한테 연락하지 말라 이러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명태균 정리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한 사람이 바로 황종호였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이 황종호를 졸로 취급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뒤로 황종호가 명태균은 완전히 쓰레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 얘기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2022년 말을 기점으로 명태균과 윤석열이 갈라졌는데 그런데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는 지속됐다는 거죠. 뭐 하여튼 좀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아요. 2024년 총선 때 김영선 컷오프를 시켰으니 말입니다. 예. 자, 하여간 황종호의 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 몰락이 황종호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 황하영과 김건희는 또 어떤 관계일까? 황종호의 아버지 황하영. 황하영 이 사람 사무실에 초대형 부적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무속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그동안 천공스승이니 무정스님이니 건진법사니 하여간 이 무속 역술인들이 즐비한 윤석열 주변 아닙니까? 김건희 주변 아닙니까? 게다가 또 윤석열의 외사촌 누나도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대형 부적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일본 쪽이라는 거예요. 일본 쪽. 그 무속신앙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은 12지 신상 수호부, 팔진 도칠성부, 선신수호부, 만사형통부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를 생소한 이런 이름인데 한마디로 부적 종합 선물 세트인데 정통 불교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본 쪽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래서 지난 월요일 윤석열과의 회동에서 황종호를 비롯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누가 거절했을까요? 하여간 정말 망할 놈의 정권입니다. 예, 또 무속고리가 이제 더 크고 깊게 이 정권을 휘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